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CNBC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인의 제도화 그리고 규제 이런 것들일 텐데요. 그런데 너무나 천천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이걸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체가 있을까요? 금권 세력들이 아닐까. 그 중에서도 가장 넘버원 톱이 누구죠? 블랙록. 블랙록이 움직여준다면 어떤 흐름이 움직임이 강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나스닥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를 다시 신청을 한다. 재신청을 했는데요. 이 서류에서 코인베이스를 지명했습니다. 감시 파트너로 코인베이스와 함께한다. 피델리티도 벌써 코인베이스 손잡고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도 자연스럽게 우리도 코인베이스랑 같이 하지 뭐. 그리고 서류를 턱 들이밉니다. 게리 겐슬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까요? 요거는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요.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어쨌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이 사람이 오늘 CNBC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And also, I do believe the role of crypto is it's digitizing gold in many ways. Instead of investing in gold as a hedge against inflation, a hedge against the onerous problems of any one country, or the devaluation of your currency, whatever country you're in. Let's be clear. Bitcoin is an international asset. It's not based on any one currency. And so it can represent an asset that people can play as an alternative. I would call the foundation of BlackRock is about hope. You invest for retirement because you believe tomorrow is better than today. 오,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인플레이션 해지다. 이렇게 TV에 나와서 대놓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게 아니다. 미국이 딴지 걸어도 비트코인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야, 게리 겐슬러가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끌려가서 면담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형님 그렇게 세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뭔가 조율을 해가면서 결정을 내리겠죠. 물론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타이밍에 짠 하고 터뜨려주진 않겠죠. 뭔가 시간차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 다음에 짜잔 하고 기관들 다 밥상 차려주면서 먹을 수 있게 해줄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휘둘리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이렇게 외친 만큼 방향은 정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미국 법원에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 정부 또는 정부 기관은 절대 파워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EC가 뭔가 주장을 하면, 소송을 걸고 뭔가 우겨대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자들이 우겨대니까 또 서로 결탁이 되어서 지네 편들 손을 들어주겠죠. 그래서 리플이 SEC를 어떻게 이기나, 정부 기관인데 당연히 안 되지 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SEC 정도가 아니고 미국 백악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여러 주정부가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헌법을 위반하는,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그러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렇게 판사가 바이든 행정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소셜미디어 회사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송인데,
트위터 파일 예전에 나눠드렸죠.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다른 플랫폼에서도 담당 직원을 배치를 해서 백악관의 지시를 받아서 조율하고 또 언론을 통제하는 그러한 많은 정황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연방 법원에서 안 되겠다. 바이든 정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막아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언제나 이기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SEC가 언제나 이기는 것도 아니다. SEC가 뭐 막무가내로 다 잡아들여서 소송을 걸고 암호화폐를 죽이려는 그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세네터 워렌과도 작당을 하고 수군수군 SEC의 게리 겐슬러와도 귓속말로 주고받는 그런 게 많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이 워렌도 알고 보니까 월스트리트의 공매도 세력과 엔타이 크립토 아미, 반암호화폐 군대 이런 것들을 막 결성을 해서 싸우겠다, 공격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막 불태우고 있는데 이 공매도 세력 세네터 엘리자베스 워렌과 늘 주고받고 전화를 주고받고 작당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시그니처 은행 잡아들이면서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공매도를 쳐서. 그런데 엘리자베스 워렌도 그걸 알고 있었고 이 사람한테 조언을 듣고 암호화폐 안 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한통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게리 겐슬러도 한통속이고 그런데 게리 겐슬러가 얼마 전에 이런 거래소를 승인을 시켜줬습니다. 프로메티움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거래소만 모든 걸 거래할 수 있는 특혜를 줬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코인도 거래할 수 있고 상품도 그리고 코인 증권도 거래할 수 있게 스페셜 퍼포스 알터네티브 트레이딩 서비스 ATS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증권 코인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데 특별히 스페셜 퍼포스 특별 목적을 가진 유일한 그런 거래소를 승인해 줬습니다. 뭐 대단한 거래소겠죠. SEC가 그렇게나 까다로운 SEC가 승인을 해줬으니까 코인베이스도 안 되고 바이낸스 US도 안 되고 뭐 크라켄, 제미나이 다 안 되는데 이 프로메티움만 승인을 받고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프로메티움 뭐하는 거래소길래. 그런데 신기한 게 이 프로메티움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거래소고 그 누구도 모르는 베일에 쌓인 듯한 그런 거래소인데 뭐 알고 봤더니 규모도 아주 작고 여러 크립토 사기와 연루된 이상한 거래소입니다. 이런 데를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달에 있었던 청문회,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두를 했습니다. 여러 암호화폐 업계의 대표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게리 겐슬러 너무 훌륭하다. 이 어지러운 암호화폐 업계를 그냥 싹싹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정화를 시켜주고 있는 SEC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명확성이 없다고? 뭔 소리. 명확성이 너무나 있으니까 분명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승인을 받았잖아요 하면서 이 프로메티움의 CEO가 딱 이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근데 인상이 좀 음산하죠. 이 사람 사기와 굉장히 연루가 되어 있는 이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갑자기 게리 겐슬러를 찬양하고 나서니까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의원 한 분이 물어봐요. 당신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것도 안 되는데요. 그럼 그럼 증권 토큰은 되나? 증권도 거래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다니까. 그것도 아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떤 코인이 증권이라고 판명된 게 없으니까. 그러면 거래될 수 있는 게 아직 하나도 없다. 취급하는 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유령회사와도 같습니다. 이름만 거래소로 붙여놓고 SEC한테 승인을 받고 그리고 뭔가 얘기를 듣고
코치를 받고 나와서 여기서 훌륭하신 우리 갠슬러 의장님하고 막 찬양을 하면서 SEC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증권 코인들 나중에 거래하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전체 코인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거래 못하는데 무슨 그게 거래소냐.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 무슨 암호화폐 발전적인 그런 결정을 내려주는 갠슬러? 그러면서 이 사람을 털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여러 사기 사건과 연루되어 있고 그리고 게리 갠슬러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그렇게 만나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만나주고 제로 이 사기꾼같이 생긴 이 사람은 계속 만나주면서 이 사람한테 특혜를 줬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하죠. 이런 걸 오퍼레이션 초코포인트 2.0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의도를 갖고 이 암호화폐를 죽이려는 시도. 하지만 아까도 확인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뜻대로만 게리 갠슬러의 뜻대로만 바이든의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다. 반대되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맞춰지는 게 아닐까. 힘의 밸런스가 맞아가면서 결국에는 돼야 할 일이 되어지게 되는 거겠죠.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힘을 가진 자들의 대립과 조율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친구들이 언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 시장을 끌고 갈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며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